네, 안녕하십니까. 강창남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비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제일 핵심은 뭐냐면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약점은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기술에 강점이 있으면 기술이 1차적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이냐, 여기에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무리하게 욕심을 가지시죠. 그래서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들을 성급하게 출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술만 중요하냐? 기술보다는 사람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조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앞서 말씀드린 R&D입니다. 정부에서 R&D 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불필요한 R&D를 해가면서 그 R&D가 정말 회사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최악의 케이스는 R&D를 하면서 사람을 뽑는 거죠. 인건비 지원이 있으니까 1년에서 1년 반 정도 R&D 기간 동안 그 직원은 월급을 R&D 자금 받은 걸로 충당을 했죠. R&D가 끝나고 나니까 실제로 회사에 필요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 직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직원이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면 그 직원의 급여를 벌기 위해서 또 새로운 R&D를 하는 이런 기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것 때문에 무리수가 생기고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이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자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창업 시작하실 때 대부분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거를 상정하시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업은 J커브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시작한 것보다는 더 아래쪽으로 비용을 많이 잡아먹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늘어나고 고객이 늘어나면서 점점 손익분기점에 가까웠다가 그 다음에 성장하는 거죠. 기본적인 그 기간이 우수한 쪽은 3개월 정도, 근데 일반적으로는 6개월, 레드오션 같은 경우는 1년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이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의 기간을 내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가정하고 와야 되거든요. 초기에 3, 4개월 적자가 나면 이때를 또 못 버티시고 다른 쪽에서 자금을 받게 되시죠. 한번 잘못된 자금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받으실 때 문제가 생기죠.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사채라든가 이렇게 금리가 높고 신용도에 상당히 안 좋은 자금들을 무리하게 끌어다 쓰시면 그 이후에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신용도가 하락하고 여러 가지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럴 때에도 전문 컨설턴트들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에게 잘 맞는 이런 자금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체계적으로 설계를 같이 받으시면서 정리하시면 이 어려운 시기를 조금은 쉽게 극복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쪽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가격을 싸게 하면 잘 될 것이다. 근데 가격은 적정하게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데 싸게 해서 많이 팔겠다는 욕심으로 너무 싸게 하잖아요. 그 가격을 다시 올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시장에서 나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들의 평균 가격과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죠. 플러스는 뭐냐? 내 제품, 내 서비스가 가지는 특수한 형태의 어떤 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건 플러스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런 메리트가 전혀 없다. 그러면 나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쳐야 됩니다. 기존의 경쟁 제품들은 이미 시장을 확보하고 있고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팔면 돼요. 이제 새로 신규 진입하신 분은 고객들이 이 제품을 인식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마이너스라고 봐야 됩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대로 잘 계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직접 시장에서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금이죠. 앞서 자금 잠깐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융자 받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융자도 발품을 잘 파시고 전문 컨설턴트들과 어떻게 협력하셨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일단 금리에서 차이가 날 거고요. 금액에서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융자를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클릭해서 찾을 것이냐? 아니죠. 결국은 누군가를 통해서 더 싸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아니면 더 많은 금액들을 받을 수 있는 찾아보시면서도 이 사업이 성장성이 있다고 하면 투자 쪽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투자를 받으시라고 하면 정색을 하세요. 내가 그냥 하면 10억짜리 회사 만들 수 있는데 왜 내가 내 지분을 주죠? 자, 혼자서 10억짜리 회사 만들기 쉽지 않은데 100% 주주여서 회사가 10억이 됐다고 하면 본인은 10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투자를 통해서 적시에 투자를 받아서 20% 정도 지분을 내서 이 회사가 10억이 아니고 50억짜리 회사가 된다고 치면 지분은 20% 줄지만 실제 회사 가치는 50억에 80%에서 40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투자를 받으면요, 이 투자자들이 본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제품과 기술을 홍보를 해주거든요. 그게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마케팅 비용 들이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줘서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면 실제로 마케팅과 판매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과 조직 관리입니다. 직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표님이 머리가 아파지세요. 직원을 내가 부리려고 하니까 자꾸 힘이 드는 겁니다. 대표님들은 열심히 일하고 바쁘신데 직원들은 안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직원들한테 뭔가를 시키게 되고, 그래서 그걸 피드백을 또 빨리 안 해주니까 화가 나고, 피드백을 해도 본인이 원하는 기대치에 안 맞으니까 또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한테 시간을 계속 쓰게 되는 거죠. 사업을 시작할 때 직원을 뽑을 때부터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직원에게 어디까지의 역량을 기대할 것이냐, 어떤 업무를 시킬 것이냐, 거기에 특화된 사람이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직 관리인데요. 자꾸 연공 서열, 나이 이런 거 따지시게 돼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괜히 안 되는데도 팀장을 앉히시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팀장이 잘못되면 팀 전체가 망가지는 거고요. 팀 위에 그 부서장이 잘못되면 전체 부서가 다 망가지는 거죠. 결국 조직의 능력은 조직의 장을 넘어서지 못한다. 회사가 역량이 약하면 대표님 역량이 약하신 거라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 조직을 세팅하고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키워나갈지 인력에 관한 부분도 대표님이 혼자서 다 하시려고 하면 힘듭니다. 이럴 때도 전문 컨설턴트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디어 단계부터 창업, 비즈니스 모델 재정립, 마케팅, 자금 관리, 인력과 조직 관리 이쪽 부분까지 하나씩 잘 세팅해 나가신다면 성공적인 창업에 이르실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개략적인 설명으로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하나씩 들어가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사업화할 수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